그럼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가볍게 종합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요, 대시보드를 이쁘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운 스파이어의 조금 어렵고 복잡한 기능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한 번 더 써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텍스트 영역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 이쁘게 꾸미고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능 중심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의 주제는 진료 내역 데이터 분석이고요. 다음과 같이 3개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메인 데이터는 진료 내역 데이터인데요. 서울 지역 병의원 외래 진료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료 하나마다 한 줄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 200만 건 정도의 진료 내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 종합 실습 진료 내역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 과목 코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진료 내역 데이터에 있는 진료 과목 코드마다 실제로 코드에 대응되는 진료 과목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에서 진료 과목 코드에서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텐데요. 실제 진료 과목명은 내과이거든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실습 진료 과목 코드 CSV 파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상병 코드인데요. 역시 진료 내역 데이터에 보면 주 상병 코드라고 해서 I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각의 코드별로 실제 병명이 무엇인지, 상병명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는 종합실습 상병 코드 CSV 파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2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상병 코드의 계층을 활용해서 트리맵을 만들고요. 그럼 이 상병 코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른쪽 위에 테이블을 하나 추가해서 상병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있어서 특정한 상병을 선택했을 때 연령대별로 진료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급여 비용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정보 시각화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요, 선 그래프가 메인 그래프로 들어오는데요. 진료 일자라고 하는 날짜 컬럼이 X축에 들어올 거고요. 주 단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Y축은 행 카운트, 그러니까 진료 건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매주별로 진료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가 표현이 될 텐데요. 여기서 진료 과목명을 색 지정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진료 과목별로 진료 건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혹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특정한 진료 과목 하나를 선택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히트맵이 그려져야 하는데요. 역시 상세 정보 시각화고요. 성별에 따라서 위아래 그러니까 행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연령대별로 세로 열이 지정된 상태에서요. 급여비 총액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히트맵을 구성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막대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하위 집합을 한번 살펴보려고 넣어놨는데요.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거나 혹은 계산식을 활용을 해서 전체에서의 본인 부담률과 우리가 필터를 적용했을 때 일부 진료권을 가지고 계산한 본인 부담률, 그리고 위에 선 그래프에서 마킹한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권들만 가지고 계산한 본인 부담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 작업은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데이터, 종합실습 진료 내역 데이터를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종합실습 진료 과목 코드를 불러올 텐데요.
두 데이터에 모두 등장하는 컬럼, 진료 과목을 기준으로 두 데이터를 컬럼 추가, 컬럼 결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종합실습 상병 코드인데요. 이 데이터 역시 진료 내역 데이터에 주상병 코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붙일 수는 있긴 하지만 진료 내역에 200만 건이 있는데 그 건건이마다 한 건 한 건마다 상병 코드에 실제 상병명을 붙이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데이터는요. 따로 컬럼을 추가하지는 않고 그대로 새 데이터 테이블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종합실습 진료 내역 데이터에 데이터 변환 기능을 활용하셔서 몇 가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컬럼 성별의 데이터 형식을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컬럼 성별의 값을 1, 2 대신에 남자, 여자, 남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코드화라고 해서 실제 값 대신에 이런 숫자 코드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도 저 코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할 때 좀 제약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성별의 데이터 형식을 글자로 바꾸고 그런 다음 1을 남자로, 2를 여자로 바꾸는 작업을 데이터 변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변환에서 우리 새 컬럼 추가 가능하죠.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컬럼을 급여비 총액으로 나눈 본인 부담률 컬럼을 추가할 텐데요. 우리 병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내는 금액,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급여비 총액이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율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한 건 한 건 진료건마다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컬럼 주상병 코드에서 왼쪽 한 글자만 추출하는 작업도 해볼 텐데요. 주상병 코드들은 알파벳, 영어 알파벳 한 글자와 그다음 숫자가 뒤에 붙어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병 코드 중에서 첫 번째 글자 알파벳만 추출해서요. 주상병군이라는 컬럼을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금 만든 주상병군과 데이터에 있는 주상병 코드 W 그리고 주상병 코드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묶어서 계층 상병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트리맵을 먼저 만들 텐데요. 계층 상병 코드를 활용하고 책 지정 기준은 컬럼 급여비 총액의 합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기준은 행 카운트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이 테이블은 위에서 만든 트리맵이나 혹은 진료 내역 데이터와는 무관하게 데이터 종합 실습 상병 코드를 활용해서 하나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필터를 또 추가할 건데 데이터가 두 개입니다. 진료 내역 데이터와 상병 코드 데이터 두 개가 있는데 진료 내역 데이터의 그 필터 항목들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필터에서 종합 실습 상병 코드에 있는 컬럼들로 필터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트리맵에서 무언가 정보를 확인하고 특정한 코드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필터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 상병 코드가 실제로 이름이 무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가장 먼저 그렸던 트리맵의 상세 정보 시각화입니다. 컬럼 연령대를 X축으로 두시면 되고요. Y축은 행 카운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색 지정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범주 컬럼들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급여비 총액의 합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에서 연령대별로 진료 건수에 따라서 막대의 높이가 결정될 거고요. 건수와 상관없이 진료비 총액, 급여비의 총액에 따라서 색깔의 진하고 밝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조금 다른데요. 선 그래프가 메인 그래프입니다. X축을 컬럼 진료 일자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 일자와 같은 날짜 컬럼들은 우리가 주기 단위를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주 단위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Y축은 행 카운트로 지정해서 진료 건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진료 과목별로 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선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볼 텐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진료 과목은 숫자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데이터, 진료 과목 코드 데이터를 결합을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에 있던 진료 과목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지정 기준은 컬럼 진료 과목명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캡처 상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요. 우리 알고리즘 중에서 선 그래프에서 특정한 선을 기준으로 닮아 있는 다른 선들을 찾는 라인 유사성 알고리즘이 있었는데요. 내과 기준으로 어떤 진료 과목들이 내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라인 유사성 알고리즘도 적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으로 히트맵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위에서 만든 선 그래프의 상세 정보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컬럼 X, Y를 각각 연령대, X축, Y축을 컬럼 연령대, 성별로 각각 지정하시면 되고요. 급여비 총액의 합계에 따라서 히트맵의 색깔이 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도 그려볼 텐데요. 우리가 Y축을 보통 행 카운트라든가 특정한 하나의 컬럼에 평균, 합계를 지정했는데 사용자 지정 표현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복잡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현식을 활용하셔서요. 본인 부담 금액의 합계를 진료비 총액의 합계로 나눠서 본인 부담률을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진료 건마다 이 본인 부담률을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계산된 본인 부담률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예를 들어 평균을 구하게 되면 부담률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료비 총액의 규모를 반영을 못할 수 있겠죠. 일종의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진료비 총액의 합계로 나눠서 따로 본인 부담률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X축은요, 별도로 다른 범주 컬럼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컬럼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중요한 게 그래프의 속성 중에서 하위 집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 그리고 현재 필터링, 그리고 위에 선 그래프에 적용된 마킹을 설정하셔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필터를 걸거나 마킹을 했을 때 모든 데이터와 필터를 걸었을 때와 마킹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와 두 개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요건들과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대시보드 분석을 완성을 해서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PEX1이라고 하는 분석 파일을 우리 실습 데이터에 함께 넣어서 제공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